한 여자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떨어졌어요. 카페 테이블 위로 떨어진 그 한 방울이 모든 거짓말의 끝이었죠. 오래전에 사랑했던 남자 앞에서 숨겨온 아이의 존재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지호는 내 아들이야. 이 한마디가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은 거짓으로 쌓아올린 왕좌에서 추락하는 한 남자와 진실로 되찾은 가족을 지키려는 또 다른 남자의 마지막 전쟁을 그려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한산해진 카페 구석자리에서 세리는 컵을 꽉 쥐고 있었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식어가는 동안 마주 앉은 태호의 시선이 날카로웠죠. 예전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드럽던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게 얼어붙은 표정만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뭐예요? 세리가 먼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호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세리 쪽으로 돌렸어요. 아이의 사진이었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디서 이 사진을? 중요한 건 어디서 구했냐가 아니야. 태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세리는 컵을 내려놓으면서 손이 덜덜 떨렸죠.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 세리야. 카페 안의 잔잔한 배경음악도 옆 테이블 커플의 대화 소리도 모두 멈춘 것 같았어요. 세리의 세상에서는 오직 태호의 목소리만 들렸어요. 그냥 모르는 아이예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했어요. 태호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어요. 7년 동안 숨기고 살았구나.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세리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오래전부터 두려워했던 그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거예요. 아무리 완벽하게 감춰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들켜버린 거죠. 태호 씨, 정말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을? 그만해. 태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끊어버렸어요.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세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걸 직감한 세리 앞에서 태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뱃속에 아이 정말 죽었어?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어요. 세리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사라졌죠. 그게 무슨... 대답해. 정말 유산했던 거야? 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세리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래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병원에서 의사가 건네준 초음파 사진을 보며 혼자 울었던 그 밤 말이에요. 유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간신히 짜낸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죠. 태호는 휴대폰 화면을 다시 세리 쪽으로 밀었어요. 아이의 사진이 더 크게 보였어요. 이 아이 이름이 뭔지 알아? 세리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어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지호야. 김지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세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억지로 참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7년 동안 나 혼자 죽은 아이를 그리워했어. 무덤도 없는 아이를 위해 매년 제사상을 차렸고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촛불을 켰어.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분노보다 깊은 상처가 느껴졌죠.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있었어. 내가 아빠라는 것도 모른 채 다른 사람 품에서 자라고 있었다고. 세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말이 1000가지도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건 한숨뿐이었어요. 왜 그랬어, 세리야? 왜 나한테서 내 아이를 숨겼어? 태호의 마지막 질문에 세리의 어깨가 떨렸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안 세리였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태호 씨. 세리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죠.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연기가 시작됐어요. 오랜 세월 연습해온 그 모습이었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유산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당신도 저도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잖아요. 눈물이 더 많아졌어요.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죠. 태호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벌써 달려가서 안아줬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만해. 태호 씨, 진짜예요. 저도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만하라고. 태호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커피잔이 덜컥 소리를 냈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세리는 깜짝 놀라서 눈물을 멈췄어요. 7년 전에도 똑같은 연기를 했겠지. 나는 그때도 속았고. 태호의 목소리에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연기가 아니에요. 정말. 정말이라고? 그럼 지호는 누구야? 허공에서 나타난 아이야? 세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너는 변한 게 없구나, 세리야. 궁지에 몰리면 언제나 눈물부터 짜내지. 태호가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지친 표정이었어요. 예전에는 그 눈물 때문에 내가 잘못했나 싶어서 먼저 사과하곤 했는데 이제는 다 보여. 세리의 마지막 카드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태호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순진한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세리가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었어요. 눈물도 말랐고 연기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태호는 휴대폰을 집어들며 일어섰어요. 진실을 말해. 왜 내 아이를 숨겼는지, 누가 키우고 있는지, 모든 걸 다. 그리고 세리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어요. 더 이상 거짓말은 통하지 않아. 태호의 마지막 통보에 세리는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세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당신의 가족은 날 받아주지 않았어.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죠. 무슨 소리야?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기억나요? 당신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기억이 났거든요. 입양으로 들어온 집안에서 무슨 큰 소리냐고 하셨잖아요. 제대로 된 뒷배경도 없으면서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세리의 목소리에 오랜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건 어머니가 흥분해서 하신 말씀이었어. 흥분해서 한 말이라고요? 세리가 비웃었어요. 당신은 입양하고 재산도 별로 없고 능력도 부족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태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당시의 자신을 돌아보니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혼자였어요. 친정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기댈 곳도 없었고. 세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였어요. 뱃속의 아이가 자랄 때마다 두려웠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당신은 책임질 수 있을지. 그래서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세리가 고개를 들어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처지였잖아요. 월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 때우면서. 태호의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까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세 명이 굶어 죽을 판이었어요. 그럼 함께 해결책을 찾았어야지. 왜 혼자 결정했어? 해결책이라고요? 세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당신 어머니는 저를 없애고 싶어 했고 당신은 어쩔 줄 몰라 하기만 했어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태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당시 자신의 무능함과 우유부단함이 떠올랐거든요. 결국 저 혼자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세리의 고백이 태호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남자였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세리의 고백이 태호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이해할 수 없어. 왜 캐서린의 인생을 훔친 거야? 태호의 질문에 세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왜 캐서린의 인생을 훔쳤겠어? 세리가 카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녁 무렵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죠. 살기 위해서였어. 단순하지만 무거운 대답이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제대로 된 직장도 필요했고 남들이 함부로 무시하지 않을 신분도 필요했어요. 세리의 목소리에 절실함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미혼모가 어디서 그런 걸 구해요? 편의점 알바, 식당 서빙. 태호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캐서린은 해외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가족도 없고 돌아올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죠. 세리가 태호를 다시 바라봤어요. 그 사람의 학력과 경력, 심지어 얼굴까지 닮았어요.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 행세를 한 거야? 행세가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호가 태어나고 나서 병원비, 분유값, 기저귀값.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을 확인했어요. 돈이 떨어져 가는 게 보일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태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캐서린의 신분으로 취업하고 아이를 키우고 하나씩 쌓아 올렸어요. 7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세리가 손을 떨며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아직 아기였던 지호의 모습이었어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이 되는 것도. 사진을 바라보는 세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머니의 눈빛이었죠. 당신은 몰라요.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우는 게 얼마나 절박한 일인지. 태호는 그 사진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들의 어린 시절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지호는 어디에 있어? 마침내 태호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어요. 세리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어요. 그럼 지금 지호는 어디에 있어? 태호의 질문에 세리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지만 태호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아기 지호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선택한 건 생존이 아니라 기만이었어. 세리가 깜짝 놀라서 태호를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생존을 위해서였다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태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세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럼 왜 나한테는 알리지 않았어? 내가 아이의 아버지라는 건 변하지 않잖아. 세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당신이 무능했다고 해서, 가난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될 권리까지 없어지는 거야? 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7년 동안 나는 내 아이가 죽었다고 믿고 살았어. 매일 밤 꿈에서 그 아이를 봤고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빌었어. 세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태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넌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 신분으로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거야. 행복하게요? 저가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세리가 반박했지만 태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내 아이와 함께 있었잖아. 첫걸음마도 보고 첫말도 들었겠지.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는 그 모든 순간을 빼앗겼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을. 세리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태호가 손을 들어막았어요. 변명하지 마. 내가 아무리 힘들었다고 해도 내 권리를 빼앗을 이유는 되지 못해. 태호가 일어서려 했어요. 가난해서 아이를 못 키울 뻔했다면 함께 방법을 찾았어야지. 혼자 결정할 권리가 너한테만 있는 게 아니야. 세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한 건 생존이 아니라 이기심이었어. 내 동의 없이 내 인생을 바꿔버린 거야. 태호의 마지막 말이 세리의 가슴을 찔렀어요. 모든 변명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이제 어쩔 건데요? 세리가 간신히 짜낸 질문이었어요. 태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세리를 내려다봤어요. 내 아들을 찾을 거야. 그리고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알려줄 거야. 내 아들을 찾을 거야. 그리고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알려줄 거야. 태호의 선언에 세리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졌어요. 찾는다고요? 세리가 갑자기 일어서며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맞아요. 저는 거짓말쟁이에요. 이기적이고 나쁜 여자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완전히 이쪽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요? 제가 아이 아버지를 속였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져요? 세리의 눈에서 절망과 분노가 동시에 번졌어요. 7년 동안 혼자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열째가며 아픈데 병원비 걱정하면서 키웠는데 태호는 조용히 세리의 폭발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뭘 해줬다고 아버지 행세를 해요? 돈 한 푼 안 되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세리가 가방을 집어들며 일어났어요. 좋아요, 찾아보세요. 근데 이제 뭘 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도 저는 지호의 엄마고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태호가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투명한 비닐봉투 안에 작은 숟가락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지호가 쓰던 숟가락이야. 태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DNA 검사하면 확실해질 거야. 내가 지호의 친아버지라는 게. 세리는 그 숟가락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어떻게 태호가 그걸 구했는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당신이 지호를 만났어요? 만났지. 어제 놀이터에서. 태호의 대답에 세리의 다리가 풀렸어요. 내 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예쁜지 직접 봤어.
내 눈을 쏙 빼닮았더라고. 세리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물어봤어. 아빠가 어디 있는지. 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지호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더라. 세리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7살짜리 아이가 자기 아빠는 죽었다고 믿고 있어. 내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태호가 숟가락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어요. 이제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확실해졌네. 태호의 마지막 말에 세리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어요. 지호를 만났다는 사실, 그 숟가락을 가져갔다는 사실, 모든 걸 꿰뚫고 있다는 사실이 세리를 절망으로 밀어넣었어요. 하지만 절망 다음에 온 건 후회가 아니었어요. 분노였어요. 좋아. 세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다 마르고 차가운 빛만 남아 있었죠. 당신 말이 다 맞아요. 저는 거짓말쟁이고 이기적이고 나쁜 여자예요.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그런데 그게 어쨌다고요? 태호가 세리를 다시 바라봤어요.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7년 동안 저 혼자 감당해온 모든 걸 이제 와서 되돌리겠다고요? 세리가 일어서며 가방을 어깨에 메었어요. DNA 검사든 뭐든 해보세요. 법정에서도 만나고. 세리야.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세리의 목소리에 도끼가 스며 있었어요. 지호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고 저만 따라요. 당신은 그냥 낯선 아저씨일 뿐이에요.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이한테 진실을 말한다고요? 7살짜리에게 엄마가 거짓말쟁이였다고 말할 건가요? 세리가 비웃으며 한 걸음씩 태호에게 다가왔어요. 그럼 지호가 받을 상처는 생각해봤어요? 믿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알게 되면. 태호는 아무 말 없이 세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알겠어요. 복수죠. 저를 벌주고 싶은 거예요. 세리의 눈에서 어둠이 번졌어요. 좋아요. 그럼 끝까지 해봐요. 세리가 태호 곁을 지나가며 귓가에 속삭였어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당신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카페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태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세리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복수라고 했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태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라 되찾는 거였어요.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아버지됨을 되찾겠다고 다짐한 태호였지만 세리의 위협이 허풍만은 아니라는 걸 곧 깨달았어요. 사흘 후 태호는 황기찬의 갤러리 앞에 서 있었어요. 화려한 간판과 유리창 너머로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보였죠. 하지만 태호의 관심은 그림이 아니었어요. 경비원이 문을 막으려 했지만 태호는 강제로 밀고 들어갔어요. 이봐요. 여기는 일반인 출입 금지. 황기찬 어디 있어? 태호의 목소리가 갤러리 안에 울려 퍼졌어요. 안쪽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어요. 황기찬이었죠. 누구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당신이 황기찬이군요. 태호가 황기찬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세리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지호를 키우고 있다고. 황기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세리가 말했구나 싶었거든요. 지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모른다고요? 태호가 비웃으며 갤러리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벽에 걸린 유명한 화가의 그림들을 하나씩 바라보면서요. 좋은 그림들이네요. 전부 진짜인가요? 당연히 진품입니다. 제가 직접 감정받은 이삼도 가족도 위작이다. 태호가 갑자기 돌아서서 황기찬을 쳐다봤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들리지 않았어요? 위작이라고 했어요. 태호가 한 발짝 황기찬에게 다가갔어요. 진짜 아버지가 따로 있는 아이를 자기 아들인 양 키우는 것도 위작이고 죽은 사람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도 위작이죠. 황기찬의 눈빛이 변했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갑자기 와서 무슨. 저는 지호의 친아버지예요. 태호의 선언에 갤러리 안이 조용해졌어요. 7년 동안 제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당신 집에서 자라고 있더라고요. 황기찬이 뒤로 물러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리가 안 말했나 보네요. 지호는 제 친아들이에요. DNA 검사로도 증명할 수 있고요. 태호가 벽에 걸린 비싼 그림 하나를 가리켰어요. 이 그림이 위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갤러리 신용도는 땅에 떨어지고 손님들도 등을 돌리겠죠.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완벽해 보이는 가족도 진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태호가 황기찬 곁을 지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곧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는 제 아들과 함께. 태호가 갤러리를 나간 후 황기찬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갤러리 안에 메아리 쳤어요. 그날 밤 황기찬의 집은 전쟁터가 되었어요. 당신 뭘 감추고 있는 거예요? 황기찬이 세리를 붙잡고 소리쳤어요. 오늘 갤러리에 온 남자가 누구예요? 지호 친아버지라고 하던데. 세리는 창백한 얼굴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7년 동안 날 속였다는 말이에요?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기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이웃집까지 들릴 정도였죠. 그때 방문이 열리고 지호가 나타났어요. 엄마, 아빠가 왜 소리 질러요? 7살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두 어른을 멈추게 했어요. 황기찬이 지호를 바라보는 순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정말로 닮지 않았다는 걸. 자신은 갈색 눈인데 지호는 까만 눈이었고, 자신은 둥근 얼굴인데 지호는 긴 얼굴이었어요. 지호야, 너. 황기찬이 아이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세리가 지호를 끌어안았어요. 지호, 방으로 가서 숙제해. 하지만 엄마, 지금 당장. 세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지호는 무서워하며 방으로 돌아갔어요. 황기찬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7년 동안 자신의 전부였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내가 바보였구나. 황기찬이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내 후계자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남의 핏줄이었고, 내 아내라고 생각했던 여자는 죽은 사람 행세를 하는 사기꾼이었어. 세리는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쌓아올린 게 뭐야? 모래성이었다는 말이야? 황기찬의 눈빛이 변했어요. 절망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광기로. 좋아. 정말 좋아. 황기찬이 일어서서 세리를 바라봤어요.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책임져야지. 기찬 씨. 그 남자든 누구든 내 가족을 건드리는 놈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황기찬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어요.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한 짐승 같았어요. 지호는 내가 키웠어. 7년 동안 내 아들이었다고. 세리가 고개를 들어 황기찬을 바라봤을 때 그의 눈에서 더 이상 인간다움을 찾을 수 없었어요. 복수를 넘어선 파멸의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7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폭발하면서 세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친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된 황기찬은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어요.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한 남자는 짐승이 되어버렸죠.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태호는 7년 만에 자신의 아들을 찾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황기찬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는 어떻게 지호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리는 두 남자 사이에서 과연 누구를 선택하게 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길을 택할까요? 다음 화에서는 황기찬의 무서운 복수가 시작되고 태호가 숨겨진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게 됩니다. 그리고 7살 지호가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현실까지. 정말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